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절염 하면 대부분 무릎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고요. 그 다음에 발목, 어깨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오히려 손가락 관절염이 와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우리 어머님 연령대에서 많으셔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손가락 관절염이란 말 그대로 많이 써서 우리 손가락을 이루고 있는 관절에 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관절을 이렇게 코팅해서 보호해주는 연골 조직,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특히 반복적인 일, 미세한 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생활하다 보면은 조금씩 다칠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복합적으로 오면서 연골 손상이 오고 관절 손상이 오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.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. 또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그 외에도 임신, 출산과 연관돼서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으시고요. 대부분은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이 의뢰로 많이 오십니다. 이제 오셔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선생님 혹시 저 류마티스 아닌가요?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류마티스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알려진 만큼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. 또 하나 진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진단 기준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 그 진단 기준이 바뀜으로써 치료법도 바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류마티스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껴 쓰셔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비슷한데 이제 약물요법과 그런 거에만 약간 차이는 좀 있고요. 그래서 구분은 필요합니다. 증상은 손이 붓고 아픈 거죠.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이쪽이 뭐가 좀 튀어나왔어요. 누르면 아파요. 일상생활하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뻣뻣하고 그렇게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쪽 이 윗관절이 아프고 하면은 류마티스 가능성이 많고 이 끝마디가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. 또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하면 류마티스의 가능성이 크다.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외에도 혈액 검사와 증상, 뭐 이완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기관에 따라서 진단 기준표가 있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고요. 하지만 압도적으로 퇴행성에 의한 손가락 관절염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증상만으로 저는 류마티스인가요? 저는 퇴행성인가요? 말씀드리기는 힘들다. 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하지만 그 검사를 통해서도 애매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꾸준히 경과를 보고 하지만 기본 원칙은 아껴 써야 된다는 거 제가 환자분들한테 새 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아껴 쓰셔야 됩니다. 관리하면서 지내셔야 되는 병이에요.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치료는 선생님 이거 완치가 되나요?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완치는 어렵습니다. 완치라는 개념이 제가 새 걸로 바꿔드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완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힘들고요. 그래서 저는 관리하면서 지내셔야 되고 빨리 병이 악화되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. 퇴행성이든 류마티스든 아껴 써셔야 되는 건 맞고요. 증상이 좀 악화가 되거나 내가 불편하면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하시는 게 맞고 가장 큰 차이는 류마티스와 퇴행성은 약물요법이 좀 다릅니다. 류마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단 기준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하고는 변화가 좀 있고요. 치료 방법도 예전에는 단계별로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심하게 악화된 분들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약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아껴 써야 되고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노화의 과정도 동반이 되거든요. 노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관리하십시오. 무리하지 마세요.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. 평생 만약에 약을 드신다고 하면은 평생 동안 약의 뭐 종류와 용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되나요?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약도 좀 조절하면서 드신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. 무릎이나 뭐 손목, 어깨, 팔꿈치, 뭐 고관절, 발목 이런 데는 관절염이 심하면 뭐 류마티스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인공관절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떤 뼈에 손을 좀 봐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데 손가락은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. 요즘에 무릎 인공관절 가장 많이 아시니까 인공관절 결과도 좋거든요. 손가락도 무릎 인공관절처럼 좀 손 봐서 잘 움직이게 하고 안 아프게 할 수 있나요? 아직은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돼 있고요.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아니면 외국 논문적으로 이 손가락에도 인공관절을 넣어서 결과를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무릎이나 이런 큰 관절에 비해서 아직 결과는 썩 그렇게 훌륭하다고 돼 있지는 않고요.
그래서 이제 그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특히 이런 끝마디에 손가락 관절염이 심해서 변형도 심하고 통증이 심하면 이 관절 유합술을 시행을 합니다.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거나 하면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예 유합을 시켜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 끝마디는 움직일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 통증은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움직임과 이런 거를 좀 포기하면서라도 통증을 잡을 때 어찌 보면 저는 항상 최후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거기까지 가지 않게 일상생활에도 관리를 하시고 필요할 때는 약물요법이든 어떤 적절한 치료를 동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관절염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른데 이미 관절에 변형이 오고 뼈까지 변형이 오고 했을 정도의 이미 관절염이 진행이 됐다면 그건 되돌리긴 힘들고 소위 말하는 초기처럼 약간 염증기가 있고 약간 부어있고 그 정도라면은 약물요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가라앉으면 또 본인은 괜찮거든요. 근데 결국은 또 많이 쓰면 또 와요.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노화를 막을 수는 없고 손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행되면은 어찌됐든 계속 사용을 하게 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관리는 계속 필요하고 어찌됐든 노화는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.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시지만 어떻게 속 시원한 딱 그런 해답은 없고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좀 하시고 중간중간에 약물 치료도 좀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